기능만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강남 3구 잠실의 중심 리센츠 아파트인데요. 리센츠 아파트 최근에 35억 7천만 원 전용 84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와우! 35억이 작년 여름에 25억 했을 때 30억을 언제 넘을까? 언젠가는 넘겠지라고 했는데 1년 만에 30억을 넘고 35억 7천만 원. 엄청난 최고 가격이 거래가 됐고요. 35억 7천을 뛰어넘는 거래도 나왔다라는 소문이 쫙 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잠실주공 5단지가 있죠. 잠실의 최고 재건축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자, 모습이 상반된 모습입니다. 2008년도에 재건축을 한 리센츠. 바로 옆에 잠실주공 5단지인데 잠실주공 5단지 35평은 45억 5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35평은 그냥 35평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평수를 받으니까 여전히 가치가 높다는 얘기고요. 자, 앞에 롯데타워도 보이죠? 롯데타워도 보이고, 제가 오늘 사실 잠실 온 이유는 롯데타워 옆에 잠실주공 5단지 옆에 잠실 르엘이 있는데, 잠실 르엘이 전용 84가 48억에 거래됐다라는 소문이 쫙 돌아서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해서 제가 잠실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르엘 현장 또 둘러보고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르센츠에서 잠실주공 5단지를 거쳐서 롯데타워 보이시죠? 롯데월드 롯데타워를 지나서 교통회관 보이시죠? 바로 옆에 잠실 르엘이 있습니다. 미성 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났네요. 이제 펜스도 철거가 되고 늠름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잠실 르엘이 진짜인가? 진짜? 저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는데, 물론 실거래 가격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전용 84가 48억에 거래가 됐는지 거래가 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엄청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진짜라면. 이게 보통 40억은 거래가 된 거 확인됐었고요. 42억, 43억 정도는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48억은 이게 완전 개념이 틀려집니다. 물론 호소문일 수도 있겠죠.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48억이라면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 자 보세요. 48억이라고 하니까 지금 원베일리가 65억, 한강뷰가 나오는 게 72억에도 거래가 됐고, 메이플자이가 56억, 57억 정도 하는데, 잠실 르엘이 48억이라고? 반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평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에리스 리센츠 같은 경우도 35억 7천 거래가 되고 그 이상 또 지금 거래가 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35억대인데 48억이면 아무리 신축이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 미친 가격 48억 때문에 가격이 또 걷잡을 수 없이 왜곡이 됩니다. 실제로 2025년 올해 집값이 올랐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잠실이 아니죠. 원베일리,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 원베일리하고 압구정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점이 높아지면서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중간에 잠실이 48억 찍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8억이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실 입장에서는 거기 신천동 아니야? 잠실동도 아니고 신천동이 아무리 신축이라도 48억이라고? 우리는 반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강남 3구 잠실이 48억이라고? 우리는 그럼 나머지 하급지 지역들도 가락동에서도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저렴하네,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 중인 잠실 르엘 아파트 미성 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을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이었나요? 진주 아파트는 이제 잠레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고, 크로바 아파트를 사신 분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6억인가 7억에 사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40억 이상, 이게 확인 안 됩니다만 진짜 48억 거래가 됐다면, 그분은 6억에 사가지고 도대체 662, 36, 682, 8배? 이게 15년 만에 8배 상승이란 건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물론 재건축 단지니까 이게 가능했겠습니다만, 아무튼 10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10년에 재건축이 변하면서 이런 천지개벽을 하는 날을 제가 볼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가 샀지. 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실 한번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리센츠 엘스 쪽 분위기를 보니까 거래는 꾸준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데,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되는데, 그 저가나 비선호 로얄층이 아닌 비선호 동층의 물건들도 잠실 리센츠 엘스 같은 경우에 33억, 34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로얄동 로얄층이 35억, 36억이니까 거래가 되는 겁니다. 2억 더 주고 사지 라는 거고, 토지 거래가고 여기 서울 전역으로 묶였잖아요. 서울 전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마포에 신축 아파트 30억 살 바에는 그래도 잠실 엘스 한 5억 더 주고 엘스 리센츠 사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수요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에도 매물이 좀 사라지는데, 이렇게 대단지 르엘과 잠레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제 옆쪽에 붙어 있는데, 이런 단지들이 나오면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도 약세가 보여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되면서 전세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이 저렴한 전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규제가 만든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계속 눌러 앉아서 갱신 계약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집주인들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입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왜곡 현상들, 이거 정책 만드시는 분들 진짜 저는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이 왜곡을 만들고요. 2025년 올해 집값 상승은 사실 정부가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규제로 집값 잡겠다라는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보게 되면 전세 매물 실종, 월세 가격 상승, 집값 상승, 물론 모든 집값은 아니고 인기 지역,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 집값만 상승을 만든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규제 풀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왜곡이 되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도 풀고, 다주택자 규제들도 풀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거래세는 내린다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게, 거래가 될 수 있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잠레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보이네요. 두 아파트가 딱 붙어 있네. 이게 원래 엘스 리센츠 자리가 핵심이죠. 근데 지금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때문에 잠실 르엘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렇게 40억이 넘어가면서 이제 주도권이 랜드마크가 신축으로 이동을 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잠실주공 5단지는 이제 르엘, 신천동이죠. 르엘, 잠레아가 이 정도 된다면 잠실주공 5단지는 34평이 50억은 당연히 넘겠네, 55억도 가겠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55억 가면 반포는 또 얼마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꼬리에 무는 이런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거래량은 떨어져도 일부 신고가가 이렇게 왜곡을 만드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정책의 부작용이다. 물론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유동성도 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순환고리의 저성장, 장기 침체에 또 양극화 문제, 이게 다 맞물린 우리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책 몇 개로 해결한다라는 그런 오만 자만은 버리고 차분하게 규제를 풀 건 풀고 필요한 규제는 하면서 시장에 좀 맡기면 또 시간을 두고 공급도 하는 이런 차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